안녕하세요. 배갑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달러 4시간 봉 차트고요. 예,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지난 방송 이제 올렸던 때가 1월 3일, 예,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전이었는데 단기적인 단기 차트에서 이런 식으로 ABC 반등 이후에 다시 재차 하락하는 빠지는 요런 가능성이 있다. 예, ABC 반등 후에 빠지는 요런 가능성이 있고, 예, 요 시나리오를 단기적으로는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겠다. 예, 그런 말씀 드렸었죠. 예,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아까 차트에서 말씀드렸던 음, A, B, C 반등으로 본다면, 예, 본다면 어,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요 자리, 요 네모 박스 구간, 17점 대략 한 3K 정도, 예, 여기까지 이제 봤었는데, 예,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 이제 거의 상승을 했다. 상승을 해서 지금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요 네모 박스, 예, 네모 박스 구간 하단부를 지금 이미 터치를 한 상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단기 차트에서는 제가 여기 이제 표시를 해놨지만 여기 17.5K, 예, 요 네모 박스 구간, 그리고 요 17.5K 구간, 예,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은 이제 단기 고점인 18.4K 구간, 여기를 이제 돌파하러 가는, 예, 그런 모양새가 될 겁니다. 여기를 깬다면 이쪽 이제 네모 박스와 17.5K, 예, 17.6K 요 저항 라인을 깬다면, 그러면은 이제 18.4K를 도전하러 가는 모양새가 될 거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밑에 쪽 하단부 쪽에서는 요 라인이죠. 여기 16점 대략 한 3K 정도, 3K 대. 예, 요 이제 지지 라인을 깬다면, 지지 라인을 깬다면 15.4K 저점. 예, 여기겠죠. 음, 여기. 여기를 이제 깨러 가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겁니다. 그 전에는 그래서 결국 이 상방 쪽 저항과 밑에 쪽 지지 라인 어디를 깨느냐에 따라서 향후 방향성이 좀 갈리게 될 거고요. 예, 어, 그렇지 않고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는, 예, 크게 봤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현재로는 알기가 어렵다. 예,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여기 18.5K 여기는 이제 제가 더 추가를 했는데, 기존 그림에서 추가를 했는데 이 자리가, 예, 이 하락분에 대한 0.618 되돌림하고도 겹치고요. 그리고 좀 크게 봤을 때 여기 저점. 여기 저점이죠. 예, 여기 저점하고도 겹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관점들은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요 하단부에서 이제 롱을 잡으신 분들은 이제 거의 익절 구간, 예, 익절에서 거의 다 이제 털어내야 되는 구간에 거의 다 왔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저라면은 뭐 대부분의 물량들을 이제는 이제 정리를 하지 않겠느냐. 정리를 하고 롱을 다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17.5K, 6K, 예, 요 정도를 이제 돌파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18.4K 고점을 도전하러 가는 모양새로 보고 짧게 롱을 잡아본다든가, 아니면은 여기 15.4K가 깨졌을 때, 이 라인이 깨졌을 때 이때는 좀 크게 내려갈 수 있는, 예, 크게 내려갈 수 있는 15.4가 아니죠. 16.3, 예, 16.3이 깨졌을 때 15.4K를 도전하러 가는, 이때는 만약 여기가 깨지게 되면은 여기를 좀 위협할 수 있겠고요. 이 저점을 위협할 수 있겠고, 여기가 만약 여기까지도 깨진다면 좀 크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가 깨졌을 때 16.3K가 깨졌을 때 4시간 봉이나 일봉 종가 기준으로 하락 돌파했을 때, 그때 이제 숏 진입은 좀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가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반면으로 이제 롱 관점에서는 롱 전략은 어 사실 뭐 여기 이제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상방 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쪽 요런 이제 지지 영역이라 기존에 여기서 이제 지지받았던 자리들, 또는 뭐 요런 데서 이제 지지받았던 자리들이 저항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롱은 이제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어떤 롱은 뭐 아무래도 이 저항들을 다 돌파하기 전까지는 손익비가 크게 좋지는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롱 관점에서는 이런 단기적인 어떤 수익보다는 중장기 전략을 좀 취해서 가져가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중장기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전략은 음 이제 기존에 이제 관점에서 이제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일봉 차트로 가겠습니다. 일봉 차트로 가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미 저점이 나왔거나 15.4K에서 이미 저점이 나와서 69K 여기 꼭대기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온 파동이 종료가 되고
이미 지금 이 하락에 대한 조정 반등이 시작되었거나 혹은 한 파동 정도 더 빠져서 이제 저점 후보들 뭐 13.8K나 12.4K 이런 자리들에서 저점을 만들고 그다음에 69K부터 내려온 하락에 대한 조정 반등이 발생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미 시작이 되었거나 69에서부터 내려온 하락 파동에 대한 조정 반등이 이미 시작이 되었거나 혹은 한 파동 정도 더 빠진 다음에 그러한 어떤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 두 가지 관점을 이제 작년부터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말씀드렸었고 그렇지만 두 가지 시나리오들 중에 리스크 관리 관점 하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하락 파동이 한 파동 더 남았다라는 것을 더 우선순위를 두고 전략을 구성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전략을 구성을 하고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한 파동 더 빠지지 않고 그냥 올라갔을 시에는 상방에 있는 강한 저항 영역들 이걸 돌파했을 때 눌림목에서 진입을 하는 걸 추천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계속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전략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예를 들면은 뭐 17.3K, 4K 이런 라인들 혹은 뭐 17.5K라든가 이런 어떤 저항 영역을 돌파하지 못하고 빠진다. 빠져서 결국에는 이제 16.3K까지도 깨고 16.3K를 깨고 저점까지도 깼을 때 그때는 이제 저점 후보들 13.8K, 뭐 12.4K 이런 라인들에서 예측 매수를 가져가거나 같이 가져가거나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저점을 깨지 않고 그대로 올라간다. 그대로 올라갔을 시에는 계속 말씀드렸던 16.4K, 뭐 16.6K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8.4K, 18.6K 그리고 18.9K 요런 이제 강한 저항 라인들 여기를 돌파하고 눌림목에서 확인 매수를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여기를 이제 만약에 올라갔을 시에 이런 어떤 뭐 18.9K라든가 이런 라인들을 깬 이후에 매수하게 되면 포기해야 되는 손익이 너무 많지 수익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를 이제 깬다면 여기를 깨고 이게 여기가 저점 15.4K가 이미 저점이고 저점이 이미 나온 거고 이후에는 그 69K부터 내려온 하락에 대한 조정 반등이 만약에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한다면은 음, 반등 구간은 자, 이제 로그 차트 하에서 0.382 구간까지만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27.5K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만약 로그 차트가 아니라 일반 차트에서 0.382 구간이라면 36K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항 영역들을 돌파한 이후에 매수를 해서 길게 가져가는 그런 매매를 해도 수익이 충분하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 지금 구간에서 그냥 매수를 했다가 덜컥 매수를 했다가 만약에 물론 이제 저점이 나온 거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시에는 손절해야 되는 폭이 좀 지금 현재로서는 좀 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항 돌파가 되는 걸 확인하고 확인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좀 더 보고자 하는 거는 오랜만에 이제 인버트 스케일 일봉 차트를 뒤집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지금 뒤집어서 봤을 때 저점을 계속 올려왔고요. 저점을 계속 올려왔고 아직까지도 지금 이러한 저점들을 내리는 모습을 이제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고 고점도 계속 올려왔죠. 여기까지 이제 올려온 거고 여기서 지금 저점을 낮추는 모양새가 나올 거냐. 여기까지는 이제 고점도 올려왔고 저점도 올려왔는데 이런 이제 저점을 낮추는 모습을 보일 거냐 아니면 고점을 한 번 더 높이는 모습을 보일 거냐 그게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닥이 나왔다라고 이제 인버트 스케일에서는 이제 고점이 나왔다라고 확신할 만한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확인은 안 된 거죠. 여기서 뭐 이제 주봉 차트에서 다이버전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보시면 이제 상승의 어떤 폭이 줄어들면서 상승의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어, 원래 차트에서는 이제 하락의 기울기가 이제 줄어드는 거겠죠. 그래서 추세 전환될 확률은 분명히 있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 한 파동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 매수를 해야 된다. 빠지는 거. 음.
확인하고 확인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인버트 스케일 하에서 수평 지저항 관점에서 이게 확실히 무너졌다라는 거를 느끼려면 그런 확실해지려면 가장 확실한 자리는 여기. 예. 여기 고점. 음. 자, 여기랑 여기 고점과 여기 저점인 여기가 깨졌을 때가 가장 확실하겠죠. 예, 여기는 25K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너무 멀기 때문에 더 멀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본다면은 뭐 요런 자리, 예, 요런 자리가 되겠죠. 예. 음, 여기서 이제 저점을 만들었던 여기서 저점을 예, 여기서 저점을 만들었던 그리고 요런 데서 이제 지지를 받았던 예, 21K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멀다. 이것도 멀다.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최소 한 이 정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음. 여기 18K 대죠. 예, 18.2K, 18.3K. 여기가 깨졌을 때 여기 이제 저점인 거죠. 여기는 최소한 깨져야 이게 추세 전환 69K부터 이제 올라온 어 예 거기가 이제 깨져야 깨지 이런 어떤 상승 추세가 깨지는 걸로 볼 수 있다. 예 요거를 이제 다시 뒤집어 보면 다시 뒤집어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최소한 여기 18.3K 제가 이제 중장기 전략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18.3K 혹은 뭐 좀 더 위로 본다면은 뭐 18.6K 보수적으로 본다면 18.6K 그리고 18.9K까지 요런 자리들이 좀 깨 돌파가 돼야 상승 돌파가 돼야 좀 중장기적인 어떤 추세가 상방으로 돌았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된다. 예 그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중장기 전략 하에서 음 이제 69K 이제 우리가 이제 노리는 거는 69K부터 내려온 하락 파동이 종료가 되고 거기에 대한 이 하락에 대한 큰 하락이죠. 엄청 69K부터 15K 때까지 내려왔으니까요. 예, 이 하락에 대한 조정 반등이라고 할지라도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확인 매수 관점에서 상방으로 올라갔을 시에는 확인 매수 관점에서 이런 어떤 18.9K 뭐 18.6K 요런 이제 저항들이 돌파되는 걸 확인하고 확인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돌파가 안 되고 한 파동 더 빠져서 저점을 갱신했을 때 그런 어떤 예측 매수를 한다면은 그런 어떤 저점 지지 라인들에서 예측 매수를 한다던가 요런 이제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다. 뭐 단기적인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기적인 관점도 봤었지만 사실 큰 수익이 나는 거는 어떤 그런 단기 매매들보다는 중장기 매매에서 음 이제 초보분들 특히 이제 어떤 이제 고수가 아닌 그런 경우에는 중장기 매매에서 포지션을 잘 잡았을 때 그때 이제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실력이 이제 좋으신 분들은 단기 매매에서 더 큰 수익을 내겠지만 실력이 충분하지 않은 그렇게 정도로 이제 충분하신 분들은 많지가 않으실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런 어떤 중장기 매매에서 어 확인 매수를 했을 때 그때 이제 크게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추가적인 내용 있으면 또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